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600여 곳을 상대로 찬반 서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지난달 말. 지나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계열사 매각 대금 일부를 지주사 TY홀딩스의 연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자 자구한 미이행 논란이 일었고 당국도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빠졌다는 젤타에 결국 태영은 백기투항했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이 갚아야 할 금융채권은 최대 넉 달 동안 유예됩니다. 이 기간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PF 사업장 처리와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런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리고 오는 4월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하게 됩니다. 암초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발 채무 규모가 예상보다 크거나 자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협력업체 임금 체납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태영건설이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하자 일부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협력사들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만기 도래 시에 받는 그런 약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연쇄부도에 이런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해 임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많았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결국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막판에 이제 추가했던 그 자구안 발표가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태영건설하고 정부의 좀 일종의 힘겨루기였는데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PF 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사라면 신경을 안 쓸 텐데 워낙 도급승리도 높고 1군 건설사로 치고 있고 그리고 PF 규모도 다른 건설사보다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정부가 놔두면 당연히 이제 PF 시장이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으니까 또 태영의 입장에서도 사실 자산이나 부채로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까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사업을 접을 단계는 아니거든요. 조금만 유동성이 좀 숨통만 트이면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태영도 이제 좀 정부하고 합의안을 타결을 해서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절차가 이제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면 이제 실사에 들어갈 텐데 이 만약에 혹시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채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될 경우에는 이 워크아웃 절차가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4월 11일까지 이제 채권단에서 태영의 이제 그 자산부채 실사가 들어가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숨겨진 우발 채무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 건수보다는 이제 규모죠. 그 규모가 작다면 무난하게 이제 5월 12일 태영하고 이제 채권단하고 MOU를 맺거든요. 경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그 단계까지 넘어가면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말씀하신 실사 단계에서 우발 채무가 과연 얼마나 잡힐 건지 그리고 태영의 사업장이 제가 알기로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4월 10일이면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 안에 과연 그거를 충분한 실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고. 예.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우발 채무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이제 무난하게 경영 정상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일단 태영건설을 좀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부동산 EPF 문제가 태영건설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제 뭐 거론되는 건설사들이 있어요. 뭐 동부라든가 롯데, 뭐 신세계, GS 같은 뭐 그런데 좀 태형 케이스하고 틀린 경우는 이것도 대형 건설사들이니까 PF 규모가 크겠죠. 근데 이 계열사들은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 재작년인가요? 그 롯데건설이 레고랜드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계열사를 동원해서 이제 유동성을 지원했잖아요. 네.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뭐 이 계열사들을 언급하면서 일부 뭐 신용평가사에서는 뭐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하향 조정한 등급이 A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네. 문제는 이제 중소건설사가 문제인 거죠. 최근에 이제 중소건설사 종합건설기업 기준으로 상당히 좀 많이 늘었거든요. 한 200개 정도 한 1년 전보다 늘었다고 해요. 그 파산 건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자금 동원력도 없고 또 규모가 작은 건설사고 PF 그 규모도 만약에 작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그렇게 배려를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제 PF가 들어간다는 건 돈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신용을 공유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까지 엮이는 거잖아요. 예. 보통 우리 은행권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제가 보기에 전혀 없는 것 같고 제2금융권,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증권사라든가 뭐 보험사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PF가 중소건설사하고 좀 엮이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려가 되는 제2금융권 쪽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도 이제 대형보다는 중소형 증권사 쪽이 PF의 일종의 좀 많이 비중을 사업 전략을 높였던 그런 증권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은행이나 대형 건설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중소형 건설사, 중소형 뭐 제2금융권사의 문제는 문제가 생겨도 사실 우리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도미노 현상은 좀 우려가 돼요. 이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게 계속 파급을 미치는 이제 금융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워낙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쪽은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오히려 큰 데는 신경을 덜 써도 저는 이쪽은 큰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 작은 부분을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